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400여 개의 서울 미래유산을 선정했습니다. 100년 후의 서울의 보물이라는 취지와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유적들을 찾아내 보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미래유산 지금까지 얼마나 선정됐고 그 의미는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은 지금까지 426건, 문화예술과 정치역사, 시민생활 등 5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미래유산은 기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지정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고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그런 그 유산들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후대에 그 전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좀 보존하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종로구의 엘버트 테일러 가옥은 앞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던 곳이었습니다. 건축학적 가치에 더불어 3.1운동을 세계에 알렸던 외신기자 엘버트 테일러가 거주했던 곳이라는 그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종로구 이상의 집은 건축학적 가치보다는 작가 이상의 문학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 곳입니다. 민간에서 먼저 보호운동을 벌였고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후에 작가 이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집처럼 그 해당 유산과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그 유산을 매입을 한다던가 혹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유산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또 지속적으로 연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하지만 서울 미래유산 대부분은 개인 소유입니다. 마포구에 자리한 성우 이용원은 90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해오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건물 문제와 전수자를 정하지 못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예 진짜 미래유산으로 돼가지고 문화재급으로 될 것 같으면은 뒤에서 조금 좀 밀어주든가 아니면은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은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426건의 서울 미래유산은 각기 다른 사연과 형태,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정책과 관리 방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는 사실은 한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된 정책에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해외 사례나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창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이제 제도 연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전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의 권리나 혹은 관계가 유산을 보호한다는 그 큰 원칙에 맞춰서 좀 재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산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위기에 놓인 공시책방의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면 기업 후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정에 그 중점을 두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보존 및 관리에도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전문가 그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뭐 지원 대상이나 지원 뭐 세부 기준 이런 것도 마련하고 있고요. 서울 미래유산에는 개인 재산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네거티브 유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는 부족했다는 것이 문화 관련 단체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서울 미래유산과 사후 관리 비용 등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미래유산 제도를 되짚어보고 유지와 보존 혹은 지원 등에 관한 사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가 미래유산 제도를 보완하고 100년 후 보물이라는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신승훈입니다.